우주가 오늘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주파수와 에너지와 진동으로 생각하라고.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 이 특별한 날에 우주는 아주 특별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딘가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설렘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오늘따라 창밖의 하늘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마신 차 한 잔의 향이 조금 더 깊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내면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우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주파수로 말합니다. 테슬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주파수를 연구했습니다. 전기의 흐름, 빛의 파동, 소리의 진동,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의 우주적 법칙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법칙. 그리고 오늘 이 6월 13일이라는 날이 가진 특별한 주파수가 지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첫째, 왜 6월 13일이라는 날이 재물의 진동을 품고 있는 특별한 날인지, 그것이 단순한 날짜가 아닌 이유, 그 날짜 안에 숨어있는 테슬라의 수비학적 의미와 일본 고유의 풍수적 지혜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 둘째, 오늘 이 날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창문 하나를 여는 것, 지갑을 한번 정리하는 것,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에너지의 문을 여는 방법. 셋째, 테슬라가 우주의 열쇠라고 믿었던 3과 6과 9의 주파수 의식이 어떻게 당신의 에너지를 새롭게 정렬시킬 수 있는지. 단 6분, 9번의 호흡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고요하게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자리를 뜨신다면 오늘 이 흐름 안에서 당신에게 전달되려 하는 것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우주는 똑같은 파동을 두 번 보내지 않습니다. 강물은 같은 물이 두 번 같은 자리를 지나지 않듯이 오늘 이 주파수는 오늘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한 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따푸어 셔케추리 마시다. 이것은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기꺼이 풍요를 맞이한다. 그 선언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직접 읽겠습니다. 그 선언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제가 함께 그 에너지를 붙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6월 13일이 왜 재물 에너지를 품은 날인가? 많은 분들이 날짜를 그냥 숫자로 보십니다. 그저 달력의 한 칸, 지나가는 하루. 오늘도 어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숫자를 단순한 기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진동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모든 숫자에는 고유한 파동이 있고 그 파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말은 수십 년의 실험과 관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그 눈으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월 13일. 먼저 날짜의 숫자를 봅시다. 13은 1과 3이 합쳐진 수입니다. 1 더하기 3은 4입니다. 많은 분들이 4라는 숫자를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일부 동아시아 문화에서 죽음의 한자 발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동체계 안에서 4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4는 기초입니다. 땅의 숫자입니다. 집이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듯이, 테이블이 4개의 다리 위에 놓여 있듯이, 사계절이 4방향으로 순환하듯이 4는 흔들리지 않는 집안의 에너지입니다. 견고함입니다. 지속됨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발적으로 쏟아져 내리는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끊이지 않고 조용히 흘러드는 재물입니다. 강물처럼, 지하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흐름.
폭우는 한 번 내리고 지나가지만 지하수는 사계절 내내 흐릅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그런 종류의 재물 흐름을 상징합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안정된 흐름. 그것이 6월 13일이 품고 있는 사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에서 1 곱하기 3을 하면 3이 됩니다. 3. 이것은 테슬라가 가장 사랑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입니다. 6. 이 두 숫자가 오늘 하루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3과 6. 그리고 이 두 수는 테슬라가 평생 연구하고 탐구한 우주의 핵심 열쇠인 3, 6, 9의 일부입니다. 테슬라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 6, 9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주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오늘은 그 열쇠 중 2개가 날짜 안에 담겨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관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특정한 날들에 특정한 주파수를 강하게 발산한다는 아주 오래된 유기입니다. 동서고금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해왔지만 결국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죄비입니다. 이제 다른 층위에서도 오늘 날짜를 살펴봅시다. 한 해를 큰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면 3개의 물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씨앗을 심는 때입니다. 새해의 다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의도,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심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성장의 때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는 시기, 에너지가 움직이고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물결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거두는 때입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취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6월은 바로 두 번째 물결의 한가운데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점. 올해 초부터 쌓아온 모든 노력과 의도와 준비가 이 시기에 이르러 결실로 전환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이제 땅 위로 올라오려는 그 순간. 6월은 그 전환의 달입니다. 그 안에서 13일은 중간의 날입니다. 달의 초입도 아니고 끝도 아닌 가운데에 위치한 날. 동양의 지혜에서 중간은 균형을 상징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음과 양이 만나는 점. 그리고 균형의 상태에서 에너지는 가장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막힘없이 왜곡 없이 순수하게. 일본의 풍수와 달력의 전통적인 지혜를 보면 6월 13일은 재물과 관련한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기에 불길한 기운이 없는 날입니다. 조상들이 달력을 보며 좋은 날을 고를 때 그들은 단순한 미신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특정한 날들에 특정한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달력에 새겨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지혜와 테슬라의 수비학이 오늘 6월 13일이라는 날 위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옛날 일본의 한 노인 장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토의 오래된 골목에서 수십 년 동안 도자기를 빚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었고 특별한 광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13일만 되면 어김없이 손님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필이면 13일에만 그런 특별한 인연들이 찾아오는지. 그런데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돈이 복이 되어 흘러들어오는 것은 운이 아니야. 그것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았을 때 비로소 흘러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매달 13일마다 가게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자리를 만든다. 손님이 편히 앉을 의자를 닦고 차를 끓여놓고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언제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앉는다. 그 노인의 말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재물은 준비된 곳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오늘은 그 자리를 만드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늘 6월 13일은 갑작스러운 행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깊은 날입니다. 조용하고 깊게 지하수처럼 흐르는 재물의 기운이 당신의 삶 아래 쌓이기 시작하는 날, 그 흐름의 문을 열어두는 날. 테슬라가 말한 대로 주파수가 맞는 사람에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그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해야 할 일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 테슬라는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아주 섬세하고 의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의 첫 공기를 마시는 것, 조용한 공간에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발명은 번뜩이는 영감 하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지만 꾸준한 것이 결국 가장 강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에너지를 맞이하기 위해 거대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정성스러운 행동들이 에너지의 문을 엽니다. 크고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의식적인 작은 것들이. 오늘 아침, 아직 세상이 조용한 이른 시간에 가능하다면 7시 이전에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 태양이 가장 먼저 보내오는 빛, 그 첫 번째 빛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환기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테슬라가 평생 연구한 전자기파의 한 형태입니다. 아침 첫 빛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게 하십시오. 일본의 오랜 전통에도 이런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은 생기의 방향입니다. 새 날, 새 시작, 새 에너지의 방향. 그 방향으로 난 창문을 열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언어로 말하자면 빛은 주파수입니다. 하루의 첫 주파수를 맑고 밝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곧 하루 전체의 에너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창문을 열고 나서 집안을 가볍게 둘러보십시오. 특히 집에 작은 신단이나 감사를 드리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을 조용히 닦아주십시오. 격렬하게 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가볍게 닦고 공간을 정돈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그 공간에게 오늘 하루도 당신 덕분에 이 집이 지켜지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행위입니다.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돌봄을 받은 공간은 그 돌봄을 기억하고 좋은 에너지를 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대나 욕실에 배수구가 열려 있다면 오늘은 닫아 두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풍수의 지혜입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것은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받아들이는 날이지 내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집 안으로 모이게 하는 날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주의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의식이 향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 배수구를 닫으면서 마음속으로 오늘은 들어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갑 안에 있는 지폐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구겨진 것은 정성껏 펴고 방향이 제각각인 것은 같은 방향으로 맞추고 큰 지폐를 바깥쪽에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깨끗이 하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재물이 머무는 지갑을 정성껏 정리하면 재물도 그 집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집에 초대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온통 어지럽고 어두컴컴하다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밝은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을 정리한다는 것은 재물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당신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만약 통장이나 저축 관련 서류가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서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무언가를 하거나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에너지를 줍니다. 재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재물에 관심과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고 그것이 재물을 의식 안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관심을 받은 것은 성장합니다. 식물도 바라보고 말을 걸어주면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쓰지 않는 오래된 지갑이 있다면 그 안에 새 지폐를 한 장 넣어 두십시오.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폐를 넣어둠으로써 집안에 재물의 에너지가 머문다는 상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풍수의 지혜와 테슬라가 말한 에너지 공명의 원리가 여기서 하나로 만납니다. 오후가 되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혹은 짧은 문자,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분, 혹은 평소에 감사함을 전하지 못했던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십시오. 별다른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건강하시죠? 그 한마디가 충분합니다. 일본에는 온가에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던 사람에게 감사를 돌려보내면 그 에너지는 순환을 계속하며 더 커집니다. 테슬라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공명입니다. 감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감사를 발신하면 우주는 그와 같은 주파수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감사의 에너지가 있는 곳을 향해 흐릅니다. 만약 줄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면 주십시오.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 혹은 지나가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이유 없이 하는 친절한 행동이 오늘의 에너지를 배가시켜줍니다. 주는 사람의 에너지는 넓어지고 그 넓어진 에너지 안으로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길 수 없지만 나눔으로써 공간이 생긴 그릇에는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로 잠들기 전에 종이에 손으로 글을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풍요로운 흐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손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핑이 아니라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손으로 글을 쓸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뇌와 손이 함께 움직이면서 그 선언이 표피의 언어가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새겨집니다.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종이를 접어서 베개 아래에 두거나 혹은 감사를 드리는 공간 위에 놓아두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작동합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무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그 선언이 밤새 무의식 안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을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언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가벼운, 조금 더 열린 무언가, 이 모든 행동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주파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진도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서 시작됩니다. 강물도 처음에는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가 재물의 흐름과 점점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테슬라의 3, 6, 9 주파수 의식.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말한 3, 6, 9의 의미와 그 원리를 활용한 주파수 의식입니다. 테슬라는 평생 숫자 3, 6, 9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세 숫자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그는 호텔방 번호를 고를 때도 3의 배수를 선택했습니다. 건물을 3바퀴 돌고 나서야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먹기 전에 냅킨을 3번 접는 버릇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인의 궤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3, 6, 9 안에 우주의 깊은 원리가 숨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3, 6, 9의 위대함을 안다면 우주로 통하는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은 단순한 수학적 흥미를 넘어서 우주의 근본 질서에 관한 통찰입니다. 왜 3, 6, 9인가요? 자연 속의 많은 패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벌집의 육각형 구조, 눈의 결정이 만들어내는 6개의 꼭지점, 나무가 가지를 뻗는 방식 안에 숨은 수학적 패턴, 꽃잎이 배열되는 피보나치 수열, 이 모든 것 안에 3과 6과 9의 리듬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는 이 숫자들의 주파수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보십시오. 하루는 24시간인데 2 더하기 4는 6입니다. 1시간은 60분인데 6 더하기 0은 6입니다. 한 분은 60초입니다. 또 6. 하루의 시간 구조 안에 6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3월, 6월, 9월 이 세 달은 각각 봄의 전환, 여름의 전환, 가을의 전환을 이끄는 달입니다. 자연의 큰 리듬이 바뀌는 시점들,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는 달들. 6월은 그중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오늘 6월 13일은 6월이라는 3, 6, 9의 달 안에 13이라는 날짜가 담겨 있습니다. 1 곱하기 3은 3. 그래서 오늘 하루 안에 3과 6이 동시에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주파수 의식을 행하기에 특별하게 좋은 날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실제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3단계, 6분, 9번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의식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방 한 구석,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일본의 아침 명상 전통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의식입니다. 아침의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과 이 의식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3분입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닥에 앉으셔도 좋고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등을 편하게 세우십시오. 웅크리지 마시고 허리를 반드시 하여 앉으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9번 반복하십시오. 단 9번이지만 그것은 매우 천천히, 매우 의식적으로 하는 9번입니다. 들이쉴 때는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것이 더 깊은 호흡입니다. 내쉴 때는 몸 안의 모든 긴장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어깨의 무게, 목의 긴장, 이마의 주름. 그 모든 것이 숨과 함께 흘러나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이 9번의 호흡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금빛 빛이 하늘 위에서 천천히 내려와 집 지붕을 통과하여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림입니다. 그 빛은 따뜻합니다. 위협적이거나 강렬하지 않고 해질녘 노을빛처럼 부드럽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따스합니다. 그 빛이 방 안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당신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빛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분입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한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두근두근. 그 박동 하나하나가 삶의 리듬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의 리듬과 연결된 당신만의 박자입니다. 그 감각을 충분히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혼자만의 공간이라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라도 입으로 말해보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원에도 있듯이 말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토다마, 말의 영혼. 선언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를 현실 안에 심는 행위입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에너지를 현실 안에 불러들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의식 안에서 느끼십니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3번째 단계는 1분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시선을 부드럽게 앞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방 안에서 빛이 있는 한 곳을 찾으십시오. 창밖에 하늘이어도 좋고, 방 안에 조명이어도 좋고, 작은 촛불이어도 좋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60초 동안 오직 그 빛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흘러들어오더라도 부드럽게 시선을 그 빛으로 되돌리십시오. 그동안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품으십시오. 감사함.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 대한 감사.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강함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흘러오게 될 모든 것에 대한 미리 드리는 감사. 이것이 전부입니다. 3단계, 6분, 9번의 호흡. 이 짧고 간결한 의식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몸이 조금 더 안정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고요함과 안정감이 바로 재물을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지럽고 불안한 마음은 재물을 붙잡지 못합니다. 물이 요동치는 호수에는 달의 그림자가 제대로 비치지 않듯이 마음이 흔들리면 좋은 기회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이 좋은 결정을 하게 하고 좋은 흐름을 알아채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이 의식은 그 고요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의식은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명상적 호흡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언어로 말하면 주파수 정렬이고 현대 과학의 언어로 말하면 마음의 최적 상태 만들기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같은 효과를 향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흐름의 날에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첫째, 오늘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을 피하십시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의 전통적인 지혜에도 특정한 에너지의 날에는 새로운 금전적 의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의무는 에너지를 고정시킵니다. 그것은 흐름을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르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무나 채무는 그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이라면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며칠의 차이가 에너지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이 되면 물건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피하십시오.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래된 것들을 치우는 일은 아침에 하십시오. 낮 10시 이전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에너지는 집 안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밤은 수렴하는 시간, 안으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언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안으로 모이려는 에너지를 함께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풍수의 전통에서도 이 원리는 꾸준히 지켜져 왔습니다. 정리하고 치울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오전 중에 하십시오. 셋째, 오늘은 돈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에 주파수가 있습니다. 코토다마. 말은 그냥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주파수입니다. 발설된 말은 그 에너지를 현실 안에 심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부족함의 주파수를 발신합니다. 그 주파수는 우주의 부족함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신호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잡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주파수를 흐리게 만드는 잡음입니다. 라디오에서 원하는 방송국을 잘 잡으려면 잡음을 없애야 하듯이 재물의 주파수를 잘 잡으려면 부정의 잡음을 오늘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숨을 한 고르고 대신 작은 감사거리를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 그 작은 감사거리 하나가 주파수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넷째, 오늘은 큰 재정적 결정이나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준비의 날이고 맞이하는 날입니다. 씨를 뿌리는 날이 아니라 땅을 기름지게 하는 날입니다. 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오늘 떠올랐다면 그 생각을 오늘은 마음속에 깊이 품고 다듬으십시오. 실제 행동은 내일과 모레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서두르지 않는 것이 때로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자연에서도 열매가 익기 전에 따면 그것은 쓰고 단단합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익은 뒤에 따면 그 달콤함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손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열매가 더 달콤하게 익어가는 날입니다. 내일의 행동을 위해 오늘 마음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의 에너지가 충분히 쌓이도록 두십시오. 이 네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가게 할지, 어디서 막을지를 아는 것. 에너지를 버는 것만큼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이 아무리 많은 물을 모아도
댐이 없으면 모두 흘러가 버리듯이 오늘 받은 좋은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5번째 이야기. 당신은 이미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하루 안에서 혹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작은 신호이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테슬라는 우연이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의 공명에 의한 것이라고. 두 가지 주파수가 같은 진동수에서 만날 때 그 만남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든, 사람과 정보 사이의 만남이든, 사람과 기회 사이의 만남이든, 모든 만남의 이면에는 공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화면에 나타났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파수가 오늘 이 흐름과 공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 변화를 향해 열려 있다는 신호, 더 나은 흐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미 나이가 들었다. 젊었을 때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좋은 때는 지나갔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이 오겠는가. 하지만 테슬라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너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주파수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몇 살인지 묻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입니다.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이 가진 고요함, 세상의 소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그 깊이가 주파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젊음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함은 숯불처럼 오래 타오릅니다. 그 안정적인 주파수가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우신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6월 13일이라는 날이 왜 재물 에너지를 품은 날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사의 에너지가 뜻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흐름, 3과 6이 공명하는 테슬라의 수비학적 의미, 그리고 오랜 풍수와 달력의 지혜가 이날을 가리키는 이유. 오늘 어떤 작은 행동들이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만드는지도 알게 되셨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는 것, 지갑을 정리하는 것, 소중한 분께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손으로 선언을 쓰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3, 6, 9의식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고 열린 상태로 이끄는지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가슴에 품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의 에너지 흐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6월 14일은 전혀 다른 종류의 날이 됩니다. 오늘이 준비의 날이었다면 내일은 움직임의 날입니다. 받아들임을 준비한 날이었다면 내일은 그것이 실제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씨앗이 오늘 땅 아래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내일 그것이 처음 땅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음을 준비하셨다면 내일의 흐름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준비된 것들이 내일 어떻게 현실 안에서 표현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14일이 가진 특별한 흐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으시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벨을 눌러 주십시오. 내일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림이 갑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우주는 기다리지 않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깊은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파산했을 때도, 경쟁자들이 그를 조롱했을 때도, 자신의 특허를 빼앗겼을 때도, 심지어 뉴욕의 작은 호텔방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벗삼아 홀로 밤을 보낼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천재처럼 보였을 때도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발명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의미가 있을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흐르는 에너지는 목적 없이 흩어지는 에너지보다 수백 배 강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갖고 싶어서 원하는 재물보다 그것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잘 흘러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그 의미가 있을 때 에너지는 방향을 갖고 방향을 가진 에너지는 목적지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기쁜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삼킨 날도 있었고 웃음이 넘치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깊이와 지혜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눈,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은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듭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준비된 사람에게 응답한다고.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준비된 분들입니다.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셔도 이미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식적으로 사십시오. 숨을 쉴 때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때마다 그 순간순간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오늘 아침 첫 빛이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신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주파수를 높이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주에게 나는 깨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깨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테슬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전기가 아닙니다. 교류 전기 시스템도 아닙니다. 라디오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위대한 선물이지만 그가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6월 13일 이 주파수의 날에 여러분의 삶에 그 연결이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흐름이 조용하고 깊게 지하수처럼 찾아오기를, 마음이 고요하게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다시 흘러나가기를. 좋은 에너지는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이 더 큰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돌아 다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옵니다. 테슬라가 믿은 에너지의 순환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빛 하나를, 작은 고요함 하나를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이 오늘 밤 잠드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댓글창에 따푸어 셔케추리마시다를 남겨주십시오. 우주를 향한 여러분의 선언을 저도 함께 품겠습니다. 그 선언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제가 함께 에너지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벨도 함께 켜주십시오. 내일 6월 14일 움직임의 날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이 흐름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매편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 삶의 하나의 조각이 되기를, 그리고 그 조각들이 모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전체가 되기를.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